그러니까 저희가 파이어아이 코리아 자체도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2012년도부터 들어왔으니까요. 네네. 한 5년여 돼가고 있는데요. 음. 이제 일부 그 대기업이라든지 국가기관 이런 데들은 이제 많이 네네. 보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시고 네. 투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네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발견하는 시간들도 이제 짧아지고요. 네. 평균적으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여전히 이제 146일 뭐 혹은 3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제 그 일부 그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뿐만 아니고 네. 아까 보신 것처럼 네. 다른 여러 곳들을 통해서 음. 이제 공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발전되는 어떤 계속해서 앞에서 다룬 여러 가지 공격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이어에도 이제 APT의 최일선에서 그걸 막다 보니까 네네. 여전히 같이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좀 진화된 네. 그 파이어의 그 어떤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보면 이제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네. 이제 그 뭐 중견기업 전문 기업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이제 우리는 작으니까 우리는 뭐 관심 없을 거야. 네. 북한에서 우리는 뭘 안 털 거야. 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거기하고 대기업 다 연계되니까 맞습니다. 뭐 업무들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이제 뭔가 이 APT 공격에 대해서 네.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 저희가 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만나보면 네네. 두 가지 정도 꼭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네. 우리 회사에는 훔쳐갈 게 없다. 네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네네.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제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실제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회사의 데이터나 가치가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은 몇 년 전에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실리콘밸리에 이제 유망한 아주 스타트업 기업이 있었습니다. 매년 네. 한 100%씩 성장을 하는 회사였고요. 근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보안 투자를 이제 뒤로 밀어놨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기술 투자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중국 해커 집단에 의해서 이제 회사의 소스 코드가 이제 다 유출이 됐는데 아, 정확히 1년 반 뒤에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그대로 중국에서 이제 똑같은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개발 비용이 안 들었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한 반값 정도로 나온 네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이 음. 똑같은 퀄리티의 반값이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다 옮겨가 버린 거죠. 아,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비즈니스가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네네. 더 소중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음. 중요한 게 없다라고 네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 장표를 보시면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엠트렌드 레포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보안팀에 투자도 하고 장비도 사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네. 해커들이 이제 공격자들이 두 번째로 선택한 경로가 뭐냐면 신뢰 관계에 있는 저런 협력 업체나 네. 유지보수 업체들 네네. 저기를 먼저 해킹한 다음에 저기를 통해서 이제 내부에 침투해 들어가는 네네. 저런 방식을 이제 많이 그 선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저런 협력업체라든지 유튜브 어떤 전문 기업이나 어떤 중견 기업 네. 저기도 뭔가 어떤 그 APT 공격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방안을 오늘 갖고 오신 거죠? 예. 그죠? 네. 맞습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소기업 안에 또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면 방화벽은 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네네. 뭐 요새 차세대 방화벽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뭐 그걸로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엠트렌드 할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APT 공격이라는 거는 그냥 악성 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냥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피해를 주는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지만 APT 공격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이제 공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실은 여기에 대한 피해를 막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그 보안 기업들이 일단 장비를 팔기 위해서, 네네. 그냥 악성 코드 이꼴 APT 이렇게 네네. 포장을 한 다음에 그냥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이런 거를 막으면은 APT도 막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예. 자, 요즘보다 랜섬웨어가 많이 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네. 여기 그 뭐 랜섬웨어에 대해서 몇 개 쓰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랜섬웨어도 지금 계속 그 여러 회사들이 랜섬웨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국내에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뭐 이제 그 PC에다 에이전트 기반으로 뭔가를 설치해서 하는 솔루션들도 있고, 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세대 방화벽이나 차세대 IPS 이런 데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알려진 것들은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저 로키 랜섬웨어 같은 것들, 음.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저거는 들어오는 것들이 하루에 뭐 한 기업에 10,000건, 20,000건씩 들어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같은 종류가 없고 네. 거의 다 변종으로 들어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 겪어보면은 실제로 이 패턴 기반, 그러니까 기존 보안 장비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를 아시게 되는데, 그거를 네. 이제 겪고 나서 이제 알게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갑자기 뭐야? 이 사진 뭔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어.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방화벽이나 IPS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로 APT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여러 회사들이 물론 장비를 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만,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 일반적인 악성 코드들, 랜섬웨어, 네네.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디도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비유로 들자면은 네. 손가락에 바늘로 찔려서 아프고 피가 나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싸움 나는, 네네. 그 다치는 네네. 이런 정도의 피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네. 그런 일반적인 악성 코드들은.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악성 코드들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제 예, 보시면은 APT라는 거는 만약에 바늘로 손가락에 피 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악성 코드라면, APT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이 잘리거나 네. 이렇게 전쟁이 나는 것 같은 바로 이런 게 실제 APT의 피해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우선해서 투자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것을 우선시해서 보안 정책을 수립할 거냐는, 당연히 이건 네, APT는 한번 겪었으니까 뭐 다시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번 겪고 나면은 회사가 비즈니스적으로 네네. 회복이 거의 힘들 정도의 타격을 입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가 높은 것부터 준비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APT 공격 침투 방법은 요새 어떤 식으로 좀 진화하고 있습니까? APT 공격은 아까 그 앞 세션에서 보신 것처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어차피 미션을 받은 상태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씁니다만, 역시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웹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해킹되도록 하는 네네. 워터링 홀 공격이라든지, 네.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공격하는 스피어 피싱, 이런 네네. 것들이 네.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감염을 일으키는 단계, 이거를 이제 막을 수 있냐 없냐가 이제 APT 공격을 이제 가늠하는 그런 척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